오늘은 굉장히 많은 그림들을 감상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좋은 그림을 많이 보시게 되면 또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기 때문에 풍경화를 각자의 개성에 맞춰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제가 어떻게 그림을 다양하게 그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화가들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풍경을 그렸는지, 물론 이 화가들은 풍경만 그린 건 아니지만 풍경을 통해서 그들의 삶과 그리고 이제 그 시대상 그리고 기법을 어떻게 또 내면의 생각들을 어떻게 표현했는지를 이 그림을 통해서 좀 오늘 살펴보려고 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그림을 어떤 모티브를 잡을 때 주제나 어떤 표현 기법을 잡을 때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준비한 것인데요. 우선은 이 풍경화의 전묘법으로 그린 화가들이 있어요. 19세기에 인상파 후에 신인상파라고 해서 점을 찍어서 색채의 그 순수한 색채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그 점이 멀리서 보았을 때 그게 서로 병치되면서 색이 혼합이 되도록 해서 채도를 끝까지 올린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신인상주의는 아주 짧은 시간에 이제 끝이 났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그렸던 화가들이 굉장히 짧게 활동을 했고 한 사람은 또 이렇게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요절하셔서 두 명의 화가가 이제 거론이 되는데 하나는 폴 신약이고요. 하나는 쇠라라고 여러분이 교과서에서 배웠을 텐데 이 작가들의 작품들은 점을 찍어서 표현을 하기 때문에 멀리서 보면 선명하게 그 윤곽이 드러나는데 가까이서 보면은 뭔가 이렇게 좀 해체된 느낌이 들죠. 그렇지만 요즘에도 이런 기법을 통해서 그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어떤 기법이 있지만 과거에 했던 기법이라 할지라도 요즘에 그렸을 때 또 새롭게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신약의 그림을 보면 이렇게 점을 보색인 색채를 가지고 파랑과 노랑이 보색인데 반대색인데 이런 반대색을 통해서 이 그림을 굉장히 선명하고 화려하게 그림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서 여러분이 그림을 그리실 때 가장 많이 이제 고려를 안 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인데 이 신약은 나무를 강조하기 위해서 뒷면에 파란색을 칠해줌으로써 이게 선명하게 돋보이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을 이렇게 두드러지게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요 앞에는 이렇게 그 나무가 도드러지게 보이게 하고 뒤에 갈수록 이제 멀어지게 이렇게 그렸는데 일반적으로 따뜻한 색상은 앞으로 튀어나와 보이고 파란 계통, 녹색 계통은 뒤로 들어가 보입니다. 그래서 풍경화에서는 원근감이 제일 중요해요. 정물화에서는 구도가 제일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풍경화에서 원근감이 드러나지 않게 되면은 풍경화를 좀 더 연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뒷면에 경계선 부분에 보면은 어두운 색상으로 이렇게 선을 그려줌으로써 이 길과 나무가 돋보이게 해준 거예요. 전묘법으로 이제 신약이 그린 그림인데 이 그림도 마찬가지로 인간이 낼 수 있는 가장 화려한 색채로 그러니까 색을 섞지 않으면 않을수록 채도가 높아지는데 그 대신 이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색상을 잘 다룰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절벽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바다가 깊이 들어간 모습이 이렇게 그려줌으로써 이 절벽이 드러나게 해주었죠.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부분들은 되게 강렬하게 그려주고 뒤로 갈수록 희미하게 사실은 배가 나무보다 더 이렇게 요트가 클 수 있는데 이게 멀리 있다는 것을 해주기 위해서 요트를 작게 그린 것이죠. 그래서 풍경에서는 이 전묘법으로 그림을 그린다 할지라도 원근감을 강조해서 그리면 좋아요. 역시 신약이 그린 아비뇽의 이제 프랑스의 아비뇽의 파팔 궁전이라는 그림인데 얼핏 보면 그 모네의 그림하고 좀 비슷한데요. 모네가 아마 이런 데서 착안을 해서 그렸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에서는 궁전의 모습이 잘 이렇게 황혼의 모습인데 이렇게 화려한 색채에 묻혀가지고
원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잘 표현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점묘법으로 그림을 그린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빨간 부표라는 그림인데 부표가 아주 조그마한 건데 가장 앞에 있으니까 강렬하게 그려졌어요. 색채를 이렇게 강하게 작지만 배보다 훨씬 요트보다 크게 그려졌는데 신약의 그림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부드러운 색채로 파스텔 톤으로 그 유럽에 있는 항구의 그런 모습들을 굉장히 잘 그렸는데요. 이 항구의 이 요트 밑에 비친 것들, 건물 이런 것들이 상세하고 따뜻하게 이렇게 그려졌어요. 근데 이렇게 수평선 구도이지만 가끔 이렇게 변화를 주면서 너무 이렇게 수평선 구도로 딱딱 맞춰서 그리다 보면 원근감이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라도 원근감을 드러나게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 부표가 작지만 강렬하게 그려짐으로써 이게 점점 멀어지게 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대각선 구도가 있죠. 자세히 보면은 신약이 그린 전묘법들 그림들이에요. 그 다음에 가장 전묘법으로 뛰어난 화가는 바로 조르주 세라라는 작가인데요. 신약보다 더 섬세하게 그림을 점으로 표현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보라색이나 파랑색, 빨강색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칠해줌으로써 멀리서 보면 갈색이나 검정색처럼 보이게 병치법을 사용한 것이죠. 여기도 역시 요트를 그렸는데 이 수평선에서 자세히 보면 이게 점점점 줄어들죠. 그리고 이 앞에 나무가 이렇게 굉장히 크게 그려져 있고 늘어져 있고 뒤에 이 나무들 이렇게 있고 해서 원근법이 드러나 있고 이 우리나라는 이제 이런 바다나 호수의 이제 색상이 이렇게 변화가 잦지 않은데요. 이탈리아나 아니면 유럽 같은 데 가면 바다색이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같은 물결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기에 이제 잘 표현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점묘법으로 여러분이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점묘법을 시도하는 지금 분은 없지만 이런 기법도 있다.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는 나무나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무 표현을 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런 전묘법을 사용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파랑색과 검은색을 전혀 쓰지 않았죠. 파랑색과 갈색, 보라색, 녹색을 통해서 항구를 이렇게 멋있게 그렸어요. 이것도 역시 요트를 탄 항구 모습인데 황혼의 모습이에요. 붉은 보라와 청보라를 잘 매치를 했고 이 어두운 나무 그림자 같은 것들이 잘 그려져 있어서 잔잔한 바다 물결과 함께 굉장히 따뜻한 수평선 구도인데 따뜻한 느낌의 그림이고 점묘법. 나무를 잘 보세요. 여러분 나무 그리기가 어려울 때는 이런 점묘법을 사용해 이거보다 좀 더 터치가 크게 해서 그려도 됩니다. 여기서는 이 호수를 굉장히 흰색 잔잔한 걸로 그려줬는데 이분이 이 나무에 하나하나의 그리고 섬세한 것이 잘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늘과 이 호수를 단색으로 흰색으로 그려줬어요. 그래서 나무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그러니까 화가가 자기가 이 화면을 어떻게 계획할 것인지, 그러니까 자기가 나름대로 구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도 이 길 같은 것들은 굉장히 선명하게 점을 많이 찍었고, 이 뒤는 약하게 찍어줌으로써 공기원근법,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감이 있다는 것을 표현을 해주었죠. 풍경이 우리에게 좋은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이 바다의 한 언덕 부분인데 사진 질이 안 좋아가지고 좀 이렇게 됐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그 에메랄드빛 바다가 잘 표현이 돼 있고요. 요트도 있고. 그러니까 풍경화를 그리실 때는 이렇게 원근법이 있는 구도를 사용하면은 되게 잘 못 그려도 그림이 굉장히 표현력이 뛰어나게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이 소재를 선택할 때 사진을 찍을 때부터 구성을 이렇게 그 원근감이 나타나도록 찍는 것이 좋아요. 나중에 제가 그 사진 보여드릴 때 다시 한번 그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쇠라가 점묘법으로 수많은 점을 찍어서 해변을 표현을 했는데 섬세한 구름까지. 근데 이제 그 미술 치료사들은 이 점묘법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약간 정서가 불안하다거나
그런 사람들에게 이 전묘법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찍게 함으로써 색의 아름다움과 함께 어떤 집중력을 기를 수 있기 때문에 전묘법을 많이 사용하고 특히 뭐 작은 구슬깨기라든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되면 굉장히 집중력이 강화돼서 개선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쇠라의 전묘법 그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해나죠. 해나가 뭐 첨탑을 그리면서 파리에 가고 싶다고 했는데 그 꿈이 꼭 이루어지길 바랄게요. 쇠라도 에펠탑을 이렇게 그 전묘법으로 그렸습니다.